자,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앞부분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바로 It's time to. 이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말하려고 하면 이 앞에 이 첫 마디를 떼기가 힘들잖아요. 거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기초 영어 회화 패턴입니다. 이 패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꼭 외우고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It's time to pattern 그리고 10문장을 준비해서 영어 말하기 실력까지 여러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제가 차분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 꼭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자러 갈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할 시간이야 에다가 자러 가다만 붙이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영어로 하면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러 가다,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덩어리 표현들은요. go to bed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호흡에 go to bed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덩어리만 붙이면 끝이죠. 자러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to bed. 밤 10시가 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잠자지 않고 TV 보고 있다. 박수 2번 친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죠? It's time to go to bed. 어렸을 때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말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어날 시간이야. 아침이 이제 늦었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영어로 It's time to get up.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get up도 있고요. 또 wake up이란 단어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wake up은요. 눈을 팍 뜨는 게 되고요. get up은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일으켜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사실 실전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두 개 다 사용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조금 더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wake up, 눈 뜨다, get up,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야,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빨리빨리 일어나.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집에 갈 시간이야. 이제 밤늦도록 술 마시고 아니면 밖에서 막 놀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라는 말은요. It's time to go home. go to home이 아니고요. go home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 home에다가 이 to의 느낌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go to home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를 또 쓰는 거는 이 중복되는 거 영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간결하게 집에 가다. go home. go home.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집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뭐 친구한테도 쓰고요. 우리 아들한테도 쓰고요. 다방면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집을 청소할 시간이야. 네, 꼭 다 같이 있으면 청소 잘 안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깨끗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It's time to clean the house. 자, 이제 청소해야 되니까 각자 청소기 들고 걸레 들고 빨리 와. It's time to clean the house. 청소하다, 깨끗하게 만들다, clean. 집이니까 the house.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clean the house. 여기 나온 house는요. 정말 그냥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그 모양새를 가진 집이라는 의미고요. home은 집보다는 보금자리의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간다는 건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로 간다니까 go home 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집을 청소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집을 청소한다. 그래서 clean the house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조금 섞어 얘기해도 너무 틀렸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원어민들은 이런 뉘앙스에 맞춰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clean the house, go home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실수할 일이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양치질을 할 시간이다. 이거는 뭐 자러 갈 시간이다 랑 비슷하게 또 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양치질하고 얼른 자러 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뭐 밥 먹고 저도 어릴 때 양치질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It's time to brush your teeth. 너 양치질할 시간이야 이렇게 일러주곤 했습니다. 자, 씻는 표현은 우리가 매일매일 씻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양치질하다. brush 이렇게 양치질, 브러쉬질이라고도 얘기하죠. brush your teeth.
너의 치아를 이렇게 브러쉬질할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양치질하다 brush your teeth. 내가 양치질하면 brush my teeth.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양치질하고 얼굴을 씻기도 하죠. wash my face.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take a shower. 샤워가 조금 더 몇 번 하다 보면 목욕이 하고 싶은 느낌이 들죠. take a bath. 이런 표현들 계속해서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외웠다가 또 까먹었다가 또 외웠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게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꾸준하게 들어주시고 또 까먹어도 괜찮아요. 또다시 계속 등장하니까 마음 편하게 여러 번 따라하면서 내가 이걸 5번에서 10번 이상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치질 할 시간이야. 다시 해볼게요. It's time to brush your teeth. It's time to brush your teeth.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 먹을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밥 먹고 나서 약은 꼭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깨워 줍시다. It's time to take your medicine. 약을 먹다라고 할 때 it이라는 동사를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it을 사용해도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론 take를 사용합니다. Take your medicine. 너의 약을 먹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t's time to take your medicine. 한꺼번에 기억해 주세요. It's time to take your medicine. 약 먹을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장난감을 치울 시간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어지럽히면서 놀다가 그냥 그 상태로 두고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둬서는 안 되겠죠. 어릴 때부터 치우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It's time to clean up your toys. 이번에는 clean에다 up까지 붙었는데요. up은 위로 끝까지 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clean up이라고 하면 clean보다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돼요. 그냥 치우다가 아니고 싹 깨끗하게 치우다라고 하면 clean up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Clean up your toys. 너의 장난감을 치울 시간이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할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t's time to clean up your toys. 한번 더 해볼게요. It's time to clean up your toy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공부할 시간이야. TV 꺼. 이렇게 콤보로 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It's time to 패턴을 사용하면 금방 끝나겠죠? It's time to study. Turn out the TV.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뒤에 있는 turn out the TV는 이렇게 얘기해도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한 표현,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려드리면 turn off the TV가 있습니다. turn out은 보통 불을 끄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TV는 전자기기에 가까우니까 turn off가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에어컨이나 TV나 라디오나 음악같이 이 모든 전자기기는 turn on, turn off 이렇게 사용해서 켜다, 끄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불 같은 것들은 turn out을 써도 괜찮아요. 제가 문장 이렇게 썼지만 더 자연스러운 건 turn off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부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study. TV를 꺼주세요. off를 사용해 볼게요. Turn off the TV. Turn off the TV라고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약간 실수해서 요거 정정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9번째입니다.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야. 두 가지가 등장했죠. 일어난 다음에 출근 준비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요. It's time to wake up and get ready for work. and로 연결할 때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어나는 것, 출근 준비하는 것,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일어나야겠죠, 먼저. 그래서 wake up. 여기서 wake up은 get up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두 개 크게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nd get ready.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한 준비죠? for work.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그래서 출근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get ready for work. 출근 준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다시 보면 뭐뭐 할 시간이다. It's time to. 일어납니다. wake up.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and get ready for work. 한 가지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어나다가 뭔가요? wake up. 출근 준비하다는요. get ready for work.
이렇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순서에 맞춰서 쭉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It's time to wake up and get ready for work.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t's time to wake up and get ready for work. 조그맣게 중얼거려도 괜찮으니까 같이 따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힘내서 해볼게요. 식단을 바꾸고 더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할 그럴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도 두 가지 등장했는데요. 일단 식단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한 식사를 시작해보죠. 영어로 하면요. It's time to change your diet and start eating healthier.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식단은 영어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I'm on a diet 하면 나 지금 살 빼고 있어. 다이어트 하고 있어. 보통 다이어트 하려면 식단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다이어트 하면 살을 빼는 걸 얘기하는데요. 명사 표현으로는 식단을 얘기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 말로 다이어트 하다는 조금 모양 바꿔서 I'm on a diet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다이어트는 식단입니다. It's time to change your diet. 식단을 바꾸고 맨날 고기만 먹고 밀가루 먹었으면 식단을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and start eating healthier.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라고 하면 start 다음에 ing 형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먹는 걸 시작하다. Start eating healthier. Start eating healthie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뭐 할 시간이다. It's time to. 식단을 바꿉시다. Change your diet. 그리고 더 건강한 식사를 시작합시다. Start eating healthi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eat healthier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지만 시작하다라는 느낌을 좀 더 주기 위해서는 start 플러스 ing 형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It's time to change your diet and start eating healthier. Good! 잘하셨습니다. 저 이 영화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다 보면 이미 지나갑니다. 그럴 때 I've never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다음에 뒷부분을 채워가시면 됩니다. 뭐 영화를 본 적이 없다, 곰을 본 적이 없다, 너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 대상만 나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패턴을 외워두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I've never 여기다가 10가지 문장을 통해서 영어 말하기 연습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기초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라는 패턴 생각하면서 I've never been to Europe. I have never 사용해서 나는 절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건데 뭐가 없냐면 been to Europe. 가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럴 때 원어민들은 비동사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역해 보면 유럽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유럽이라는 이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가본 적이 없단 말이죠. go보다는 bene을 사용해서 더 많이 표현해요. I have never been to Europe. 여러분들도 가보지 않은 도시나 나라를 넣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I have never been to. 여기까지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말하기가 더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울산에서만 계속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20살 때 이제 대학교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I have never been to Seoul. 이렇게 말하겠죠. 반대로 제가 서울에 생활하다 보니까 울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 have never been to 울산. 여러분들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더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혼자 하지 않고 항상 같이 했던 분들이라면 영어로 I have never traveled alone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행을 하다 travel 여기서는 PP 형태니까 traveled 그리고 혼자서 여행은 travel alone 혼자 홀로라는 의미를 가진 alone을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I have never traveled alone.
한 번 더요. I have never traveled alone. Good.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초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have never tried sushi. 네, 물론 먹다라고 해서 eaten, 이세 3단 변화 형태 eaten 이거를 사용해 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음식을 먹어보고 시도해 본다고 할 때 try라는 동사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try it. 그거 한번 먹어봐. Can I try?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행 가셔서 뭔가 시도하는데 먹는 걸 시도해 본다고 할 때 try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 have never tried sushi. 저는 초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 김치 먹어본 적 없어요. 영어로 한다면 I have never tried kimchi. 한번 내볼게요. 저는 불고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I have never tried 불고기. 여러분들도 뒤에 특정 음식이나 혹은 Mexican food, 이 멕시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특정 나라의 음식을 넣어서 여러분만의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저는 무지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진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실제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영어로 해보면요. I have never seen a rainbow. 보다 see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무지개 막 뛰어다니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오히려 어른이 되고 나서 무지개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경 써서 보지 않아서 그런지 언제 봤다라는 기억이 진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충격적이네요. I have never seen a rainbow. 나 무지개 본 적 없어. 만약 제가 뭐 어른이 된 이후에 아니면 20살 이후에라고 하면 Since I was 20. 내가 20살이 된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배워가는 문장 있으면 하나씩 더해서 나중에 하는 맛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 문장 배우고 그 다음 다른 데서 배운 거 묶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저는 스카이 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 기분이네요. 영어로 I have never gone skydiving. 네, 뭐뭐를 하다라고 운동을 하다라고 할 때는요. 적절한 동사를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보통 어디 이동하면서 하는 스포츠는 go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go skiing, 스키를 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공으로 하는 스포츠, 여러분 골프라던가 테니스, 축구, 야구, 농구 같은 것들은요. 플레이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주 하는 거, 뭐 요가를 한다거나 에어로빅, 태권도 같은 거를 자기 수련이나 아니면 한 공간 안에서 하는 건 do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 장소에서 한다, do. 돌아다니면서 한다, go. 공을 가지고 한다, play. 나중에 또 비슷한 표현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스카이다이빙. 와, 정말 이건 돌아다니면서 하는 끝판왕이죠. 한 장소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gone skydiving. go의 3단 변화 PP 형태가 gone입니다. 그래서 I have never gone skydiving.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I have never gone skydiving.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저는 낙타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낙타는 없는 것 같아요. 말은 타본 적 있는데 나중에 사막에 가서, 사막이 좀 유명한 나라 가서 낙타 한번 타보는 거 약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영어로 하면요. I have never ridden on a camel.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ride, 뭔가 올라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자전거를 타다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타다, ride a bicycle 이런 거 이외에도 뭔가 올라타는 거니까 말을 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탄다고 할 때도 ride라는 동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PP 형태가 되면 ridden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요. 어딜 타죠? 네, 이 낙타를 타는 거죠. 낙타는 camel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낙타 이 등을 접촉해가지고 위에 타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접촉해서 위에 있는 거 on을 사용해서 많이 표현하죠. 여기서도 on a camel, 낙타에 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I have never ridden on a camel. 한번 더 해볼까요? I have never ridden on a came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저는 박물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박물관이라는 그런 장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 해보면요. I have never been to a museum. 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해봤었죠. I have never been to. 여기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면 a museum. 박물관만 얘기하면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I have never been to a museum. I have never been to a museum. 저는 박물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8번째는요.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수영하는 방법을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I have never learned how to swim. 제가 조금 전에 수영을 배운 적이 없다. 수영하는 방법이라고 살짝 풀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아는 말들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초등학교 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말, 나 이런 말 하고 싶어라고 떠올려도 이거를 좀 더 분해해보면 내가 아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여기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먼저 얘기하면 I have never learned. I have never learned. 뭐를 배운 적이 없죠? How to swim. 수영하는 법, 수영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I have never learned how to swim. 한 번 더요. I have never learned how to swim. 잘하셨어요. 9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저는 그랜드 캐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 저는 봤습니다. 네,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야, 그랜드 캐니언 봤어? 라고 할 때 친구들이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자랑을 하죠. 나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네,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친한 친구 뭐 장난으로 하고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나는 아이슬란드 가서 오로라 봤다며 대박 이렇게 저도 칭찬해주고 이게 바로 친구 관계죠. 영어로 하면요. I have never seen the Grand Canyon.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I have never 다음에 적절한 동사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 적이 없다. 보다 see, 과거는 saw, 그리고 마지막 PP 형태가 seen입니다. I have never seen.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I have never seen. 뭐를 본 적이 없는데? The Grand Canyon. 네, 그랜드 캐년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동사만 잘 찾아주시면 마지막은 내가 뭘 본 적이 없는지, 뭐를 먹은 적이 없는지 그거는 머릿속에 잘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앞에만 여러분들께서 패턴 연습해서 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I have never seen the Grand Canyon. 한 번 더 해볼게요. I have never seen the Grand Canyon. 굿!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힘내서 해볼게요. 저는 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얘 주변에서도 아예 외국이라는 곳의 자체를 가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바빠서 못 간 경우도 있지만 굳이 귀찮게 외국에 왜 나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I have never been to a foreign country.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I have never been to. I have never been to. 여기까지 한 번에 쭉 가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무조건 이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한 나라를 말씀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국이란 나라잖아요. A foreign country. 이 단어 떠올려 주시면 돼요. I have never been to a foreign country. 뭐 특정한 나라라면 뭐 Japan, 캐나다 아니면 뭐 Italy 이런 식으로 나라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탈리아 가본 적 없어요라고 하면 되지만 아예 외국이란 곳 자체를 안 가봤다. I have never been to a foreign country. 한 번 더요. I have never been to a foreign countr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핸드폰 필요하신가요? 우산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시작하면 될까요? Do you need? 바로 do you need 패턴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한 번에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강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다채로운 단어들을 붙여가면서 또 10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바로 3초 안에 영어가 나올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요. 포크 필요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제가 막 먹다가 뭔가 포크 없이 막 불편하게 먹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Do you need a fork? Do you need a fork? 딱 보고 상대방이 무언가 필요한 것 같다. 뭔가 두리번거리고 있다. 자연스럽게 뭐뭐 하세요라는 do you에다가 need를 붙인 do you need? Do you need?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찾아보는 거죠. A fork? Do you need a fork? 포크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a fork? 한 번 더요. Do you need a fork? 좋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거일수록 많이 반복해서 정말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 포크를 떨어뜨리자마자 Do you need a fork?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은요. 휴지 필요하세요? 휴지가 없어서 뭔가 더러운 거 흘렸지만 닦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Do you need a tissue?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휴지, 티슈라고 하죠. Do you need a tissue? Do you need a tissu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Do you need? 오늘 계속 반복해서 절대 잊을 수 없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휴식이 필요하세요? 티슈라던가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냐고 물을 때도 우리가 need를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Do you need a break? Do you need a break? 이 break는 잠깐의 틈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과자가 있죠. 요즘 또 파는지 모르겠지만 hot break. 광고가 너무 이게 제 뇌리에 딱 박혀서 절대 까먹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막 젊은 분들이 막 놀다가 한 입 딱 먹으면서 젊은 날의 휴식, hot break. 이런 광고가 떠오르는데요. break는 잠깐의 틈, 휴식을 말합니다. Do you need a break?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좀 잠깐 쉬는 거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Do you need a break? Do you need a break? 휴식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거 딱 주면서 휴식이 필요하세요? 책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요. Do you need anything? Do you need anything? 무언가, 어떤 거라도 필요한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Do you need anything? Do you need anything? 참고로 anything은 좀 더 입을 쭉 벌려주신 상태에서 anything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한국어처럼 anything 이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거나 저거 내가 아는 말 같은데 뭐라고 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입을 약간 근육통 같이 입이 얼얼할 수도 있는데요. 연습하다 보면 이게 좀 더 풀어질 수 있고요. 그럼 나중에 어떤 말이든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쭉 벌려주신 상태에서 anything, any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do you need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Do you need a ride home? 여기서 ride라고 하면요. 뭔가를 올라타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뭔가 타는 것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뭔가 타는 게 필요하네요. home, 집에 가는데 탈 것이 필요하나요? 이게 조금 직역하면 어색하고요. 간단하게 태워다 드릴까요? 뭔가 태워다 드릴 게 필요하세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밤늦게 막 차도 잘 없는데 집에 가야지 멀리까지 가고 있으면 내가 차가 있다. 그러면 혹시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그게 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꼭 직역해서 뭐뭐가 필요하신가요? 뿐만 아니라 뭐뭐 해드릴까요? 뭐뭐 괜찮으세요? 이런 의미로도 need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Do you need a ride home?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네, 여러분 차에 올라타고 이 운전석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Do you need a ride home? 한 번 더요. Do you need a ride home? 이런 식으로 또 발연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도시 지도가 필요하신가요? 네,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 세대지만 이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이 아날로그적인 것도 괜찮잖아요. 저도 이제 보통은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지만 지도를 가끔씩 볼 때도 있거든요. 이게 눈에 잘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없는 경우에서 옆에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need a map of the city? 간단하게 Do you need a map? 그냥 지도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도시의 지도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of the city,
of the city.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Do you need a map of the city? 도시 지도가 필요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need a map of the city? Do you need a map of the city? 도시 지도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묻고 있죠. 자, 7번째입니다. 숙제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숙제하는데.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음이 단위가 착착 들어오면 가장 좋고요. 만약 안 들어오신다면 저랑 같이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딱 탑재될 수 있을 거예요. Do you need any help with your homework? 뭔가가 함께 있다. 사람이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숙제가 나와 함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도 with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Do you need any help?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니? Do you need any help? 어떤 도움이죠? With your homework. 뭐 숙제하는데 도움 필요하세요? 숙제하는 거 도움 필요하세요? 한국어로는 뭐 숙제하는데, 숙제하는 거, 숙제를 마음껏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느낌만 살려주시면 돼요. 숙제가 함께 있다. 그거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Do you need any help with your homework? 한 번 더 해볼게요. Do you need any help with your homework?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8번째는요. 여분의 담요가 필요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담요를 하나 덮고 있는데 여전히 달달달달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분의 좀 더 하나가 아니고 더 많은 담요가 필요한지 물을 수 있겠죠? Do you need any extra blankets? extra라고 하면 여분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미 갖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몇 개 더 덮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질문할 때 any가 없어도 되지만 뭐 어떤 거라도 어느 것이라도 라고 할 때 any를 활용해 주시면 느낌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Any extra blankets? 여분의 담요가 필요하세요? 한 2-3개 정도 더 드릴까요? 너무 추워 보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Do you need any extra blankets? 한 번 더요. Do you need any extra blankets?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재킷 필요하세요? 밖은 쌀쌀해요. 이런 식으로 콤보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밖이 쌀쌀하다는 정보를 주면서 상대방이 재킷을 좀 더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콤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need a jacket? It's chilly outside. 쌀쌀한이라고 할 때 chilly란 말도 원어민들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함께 기억해 주세요. 뭐 cold라고 하면 정말 추운 거지만 그 정도 추운 건 아니고 좀 쌀쌀하다라고 할 때는요. chilly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t's chilly outside. 바깥은 좀 쌀쌀해요. It's chilly outside. 한 번 더요. It's chilly outside. 밖은 좀 쌀쌀합니다. Do you need a jacket? 재킷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패턴을 활용한 문장 하나에서 나중에 아는 것들을 추가해가면서 2문장, 3문장 이렇게 만들다 보면 나중에 대화가 되는 거죠.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마지막 10번째 힘내서 해볼게요. 좋은 식당을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가보면요. Do you need a recommendation for a good restaurant? 보통은 Can you recommend a good hotel?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좀 괜찮은 호텔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 토박이다. 아니면 내가 여행을 미리 와서 좀 잘 알고 있다. 여기를 많이 찾아봤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Do you need a recommendation? 추천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묻고 있죠.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for를 붙여서 어떤 거에 대한 추천인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For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에 대한 그런 걸 위한 그런 추천이 필요하시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Do you need a recommendation? Do you need a recommendation? 추천이 필요하신가요? 그 다음에 추가 느낌. For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이죠. For a good restaurant. 이제 붙여볼게요. Do you need a recommendation for a good restaurant? 한 번 더요. 좋은 식당? 좀 추천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 recommendation for a good restaurant?
어떤 식당을 갈지 몰라서 막 헤매고 머리 아파 아니면 아무 데나 가자라고 하는 사람 있다면 꼭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Let me know if. 이렇게 바로 3초 안에 첫 문장을 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기초 용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뭐라고 하더라 라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적절한 패턴을 활용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첫 마디를 쉽게 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패턴 그리고 10문장을 공부하면 확실하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할 테니까 꼭 끝까지 따라주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연필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연필이 필요하면요. 이런 식으로 의미단위 하나씩 잡아가시면 됩니다. 영어로 해보면요. Let me know if you need a pencil.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패턴 Let me know if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뒤에 주어 동사로 문장만 만들어 주시면 되죠. 당신은 필요합니다. 연필이. You need a pencil. You need a pencil.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패턴 뭐뭐 하면 말씀해 주세요. Let me know if. 한 번 더요. Let me know if. 이게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쑥 나오게 된다면 문장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편해질 겁니다. 전체 다시 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 pencil. Let me know if you need a pencil. 연필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당신은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되면 문장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Let me know if you want some water. 자, 주어 동사 이번에 보면 당신은 원합니다. 물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You want some water. 이 물 같은 것들은 셀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물 좀 마신다라고 할 때 물 2개 마신다. 물론 병으로 세면 하나, 2개 셀 수 있지만 그냥 water, 물은요 셀 수 없으니까 some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물뿐만 아니라 juice, milk 이런 액체로 된 것들은 보통 some을 많이 사용해요. You want some water. 네, 물론 you want to drink some water 이런 식으로 want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더 간단하게 하면 그냥 당신은 물을 좀 원한다. 이렇게 하면 물을 마시길 원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Let me know if you want some water. 한 번 더 해볼까요? Let me know if you want some water. 물 마시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요. Let me know if you want some water.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짐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일단 우리는 첫 번째 거 해결됐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해결됐으니까 뒤에 걸 한번 찾아가 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with your luggage. 네, 일단 너가 필요하다. 주어 동사부터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짐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짐을 찾는 건 추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you need any help. 당신은 필요합니다. 어떠한 도움이. 근데 그 도움이 어떠한 도움이죠? With your luggage. 너의 짐에 도움이 필요하면. 이 with는 함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짐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짐을 옮기거나 짐을 어떻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정확하게 직역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함께 있는 느낌. 짐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걸 도와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들거나 옮기거나 혹은 이거를 뭔가 고치거나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러기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여행 시에 끌고 가는 이런 캐리어와 같은 큰 짐들을 말합니다. 공항에서 보통 러기지란 표현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 패턴 말씀해 주세요. Let me know if 어떤 상황이죠? You need any help. 네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죠. 어디서 도움이 필요하죠? With your luggage. 이런 식으로 뒤에 with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help 이거와 많이 사용되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with your luggage. 한 번 더 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with your luggage.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해 주세요. 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영어로요.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궁금한 게 있으면이란 말은요. 주어 동사를 만들어 보면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들, 어떤 질문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You have any questions. 한 번 더요. You have any questions.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한 번 더 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건요. 추천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디 가는데 솔직히 우리가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an you recommend? 라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돌려서 혹시 뭐 나중이라도 괜찮으니까 뭐 추천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디 갈 건데 거기서 뭘 사려고 하거든요. 뭐 이런 느낌을 모두 줄 수 있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recommendation. 이번에는 당신은 필요합니다. You need 어떤 게 필요하죠? Any recommendations. recommend 이게 추천하다고요. recommendation이라고 하면 추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당신이 어떤 추천 같은 게 필요하다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추천을 받을 만한 거. 이 한국어 해석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요. 혹시 뭐 추천이 필요하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괜찮은 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recommendation. 네, 그래서 완벽하게 직역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상황에 내가 주어 동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 you need 이런 것들은 크게 막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더 쉽게 풀어서 이 쉬운 말로 빨리 표현하는 거. 이게 사실 진정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많은 문장 계속해서 만들면서 그 감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당신이 파티에 올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파티에 온다면 그 자리를 마련하거나 뭐 리스트 같은 걸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뭐 외국에서는 웨딩, 네, 결혼할 때도 이렇게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 받아서 자리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영어로 Let me know if you are coming to the part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앞에서 한 건 그냥 주어 동사 원래 형태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you're coming. You're coming. 모양이 살짝 바뀌지 않았나요? be 플러스 ing.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진행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바로 미래의 느낌입니다. 확정된 미래의 느낌, be 플러스 ing. 그래서 you're coming to the party. 네가 파티에 오고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올 것이다. 확실하게 올 것이다 라는 미래의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해달라. 네가 올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죠. Let me know if you're coming to the party. 천천히 해볼까요? Let me know if you're coming to the party. 천천히 해볼게요. Let me know if you're coming to the party.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조금 멜로디 그냥 Let me know if you are coming to the party가 아니고 몸을 약간씩 들썩거리면서 Let me know if you are coming to the party. 이 coming이나 party 같이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 강조해 주시고요. to the 같은 건 사실은 뭐 사실 못 들어도 크게 내용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연결하는 부분들은요. 살짝 작게 약간 강세를 덜 줘서 얘기하면 부드럽게 멜로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공항까지 태워다 드려야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로 바로 바꿔볼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 ride to the airport. ride는 뭔가를 올라타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탈 것이라는 그런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need a ride, 탈 것이 필요하다.
보통 어디 갈 때 우리 뭐 버스나 지하철 타도 되지만 좀 이런 차나 이런 택시 같은 편한 것들이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많이 물어봅니다. You need a ride. 혹은 주어를 나로 사용해서 I need a ride 라고 하면 탈 것이 필요해요. 좀 이렇게 뭔가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I need a ride to the airport. 공항에 가는데 좀 태워다 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주어를 you로 사용해서 You need a ride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가는데 뭐 탈 것이 당신은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겠죠. 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죠? Let me know if. 그렇다면 당신이 공항 가는데 뭔가 탈 것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공항까지 태워다 들어야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예전에 제가 외국 여행 좀 호텔 같은 데 말고 좀 외진데 그런 데 묵으면 이 주인분들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외국인이 있다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차가 있으면 Let me know if you need a ride to the airport. 한 번 더요. Let me know if you need a ride to the airport. 네, 이 let me know if란 패턴과 you need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 말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8번째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알려주세요. 당신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뭐가 있다는 동사 뭐를 사용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have죠. Let me know if you have any ideas for the project. 이렇게 볼게요.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 주어를 사람으로 사용할 때는 보통 have를 활용합니다. I have a book이라고 하면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직역이지만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한국어처럼 얘기할 때는 저 책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든 뭐 내가 갖고 있는 책이든 핸드폰이든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have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you have any ideas.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for the project.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for를 사용해서 뭐뭐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말해주죠. for the project. 프로젝트에 대한 혹은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단위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쭉 따라하는 게 힘들다면 하나씩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뭐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Let me know if. Let me know if. 당신의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You have any ideas. You have any ideas.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For the project. For the project. 쭉 연결하면 Let me know if you have any ideas for the projec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는요. 회의 일정을 변경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회의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거죠. want입니다. Let me know if you want to 뭘 하고 싶죠? Reschedule the meeting. 이 스케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스케줄 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을 짜다, 일정을 만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정을 변경하고 다시 일정을 만드는 거는 reschedule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re가 붙으면 다시 하는 거죠. reschedule the meeting. 회의 일정을 바꾸고 싶다면, 변경하고 싶다면, 다시 짜고 싶다면 이 모든 의미가 re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주어가 you면 you want to, you want to. 뭐 샤워하고 싶어요,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뭐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want to, want to. 이거 떠올려 주시면 돼요. Let me know if you want to reschedule the meeting. 머릿속으로 의미단위 3가지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Let me know if you want to reschedule the meeting.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금요일 파티에 오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또 파티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거랑 살짝 비슷한데 얘기해 볼까요? Let me know if you can come to the party on Friday.
아까는 you're coming이라고 해서 네가 올 것인지라고 했는데요. 또 비슷한 느낌으로 can을 사용해서 올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 can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실 때는 뭐 you're coming, 미래를 사용해도 괜찮고요.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지, 그렇게 can, 뭐 가능성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can을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걸 사용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you can come to the party.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can come to the party. You can come to the party. 그런데 그게 언제죠? On Friday. 이런 금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요일들은요, on이랑 함께 활용되거든요. 그냥 Friday를 외우는 것보다 on Friday, on Friday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 주시는 게 나중에 활용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하나씩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뭐뭐 오면 알려주세요. Let me know if 네가 파티에 올 수 있다면 You can come to the party. 그게 언제죠? 금요일입니다. On Friday. 쭉 연결하면 Let me know if you can come to the party on Friday. 한 번 더요. Let me know if you can come to the party on Friday.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과거를 후회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은 바로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줄여서 you should have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건반사 같이 팍 나온다면 나머지 이제 무엇을 후회하는지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절반은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많이 사용하는 기초영어 패턴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you should have 여기다가 다양한 단어 그리고 이 동사구를 더해서 나 공부했어야 됐는데 이거 가져갔어야 됐는데 이런 표현들 다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영어 초보자분들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코트를 입으셨어야 했어요. 네, 달달달달 떨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추워라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아까 코트 입으라고 했는데 으이구 안 입더니만. 그럴 때 말할 수 있겠죠. You should have worn a coat. You should have. 네, 이거 발음하는 거 should have로 외워주시면 돼요.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해 주신 상태에서 동사의 PP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입다는 wear인데요. 이게 3단 변화 PP 형태가 되면 worn 이렇게 되거든요. You should have worn a coat. 너 코트 입었어야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한 번에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색칠한 부분 You should have worn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코트 입었어야지 내가 자켓 입으라고 했잖아 양말 신으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입으라고 했던 거를 모두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말투부터 약간 코트를 입으셨어야 했어요 이런 건 잘 없겠죠. 야 내가 코트 입으라고 했잖아 이런 느낌으로 You should have worn a coat 약간 질책하는 느낌 혹은 의구한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요. 두 번째 가볼게요. 진작 갔어야 했어요. 진작 갈걸. 이거 뭐야 사람 이렇게 많고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아이고 어떡해. 의구 너 진작 갔어야지. You should have left earlier. 네, 가다라고 하면 go를 사용해서 gone earlier.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어떤 장소, 같이 있던 장소에서 떠나서 출발하는 거. 이거를 left, 기본 형태는 leave죠.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를 떠나다는 느낌으로 left earlier. 여기 일찍 떠나서 갔어야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You should have left earlier. 맨날 미적거리고 아이고 갈까 말까 이러면서 떠나서 꼭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말씀해 주세요. You should have left earlier. You should have left earlier. You should have. 이것만 잘 얘기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잠깐 멈췄다가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아이고 you should have. 뭐라고 하고 싶을 때는 you should have.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요 우산을 가지고 갔어야 했어요. 야 내가 그래서 우산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 아이고 내가 말할 때 안 듣더니만 또 비 맞고 오네. 네 이런 느낌을 담아서 You should have taken an umbrella.
여기서 take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에 같이 있었는데 우산 필요 없어 가는 사람한테 야 우산 가지고 가지고 가다니까 take를 사용하면 되겠죠. take의 3단 변형 형태 taken. 그래서 you should have taken an umbrella. You should have taken an umbrella. 비에 쫄딱 맞아서 엄마 나 비 맞았는데 데리러 오면 안 돼? 야, you should have taken an umbrella. 약간 그 화를 이렇게 승화시켜 볼게요. 하나, 둘, 셋. You should have taken an umbrella.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길을 물었어야 했어요. 길을 안 물어보고 막 친구가 에이 괜찮아 여기로 가면 대충 나오겠지 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뭐 여기가 어디지라는 곳으로 도착한 겁니다. 야, 네가 길을 물어봤어야지. You should have asked for directions. Ask for directions. 길을 물어보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 한꺼번에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Ask for directions. 여기다가 넣으면 You should have asked for directions. should have PP 형태죠. 자연스럽게 모양을 ask에서 asked 이렇게 ed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You should have asked for directions. You should have asked for directions. 길을 물었어야 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여권을 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여행 가셔서 여권을 숙소에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텍스프리 받거나 혹은 뭔가를 구입하거나 할 때 여권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 여권 가지고 나왔어야지. 너 그러니까 텍스프리도 못 받고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네, 전반적으로 오늘은 약간 해피한 느낌보다는 어이구 그렇게 써야지 라는 느낌인데 이 행복한 감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영어로 연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요. You should have brought your passport. 가지고 가다가 take라면 가지고 오다는 br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bring의 3단 변화 PP 형태는 brought 이렇게 되겠죠. You should have brought. You should have brought. 가지고 왔어야지 your passport. 너의 여권을 말이야. 아마 이 텍스프리 받는 거에서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고 왔어야지. 갔어야지보다는 왔어야지가 조금 더 잘 어울리니까 bring을 한번 써볼게요. You should have brought your passport. 한 번 더요. You should have brought your passport. 이 텍스프리도 비싼 거 사면 가격이 꽤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받지 못하기보다는 아마 상대방이겠죠. 그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받지 못했다. 그러면 주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I should have brought my passport. 여권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너는 시험을 위해 더 공부했어야 됐어. 대충 공부하다가 뚝 떨어진 겁니다. 으이그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지. 너 그래야 시험 붙지. 영어로 하면 You should have studied more for the test. 공부하다는 study고요. 더 공부하다 study more. study more. 뭐를 위한 거죠? 시험을 위한 공부죠. 그래서 for the test. 자, 의미 단위별로 다시 나눠보면요. You should have studied more. 더 공부했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studied more. 한 번 더 해볼까요? You should have studied more. You should have studied more.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어. 더 많이. 약간 더 열심히라면 hard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more는 더 많이 공부한다. 2시간 공부할 거 4시간 하고 5시간 하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단위는 for the test,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You should have studied more for the test. 시험 공부 더 했어야 됐어. You should have studied more for the test.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당신은 더 큰 사이즈를 샀어야 했어요. 네, 옷을 사왔는데 입으니까 너무 쫄티같이 딱 맞는 겁니다. 야, 더 큰 사이즈 사면 좋았을 건데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타깝다. 네, 물론 혼내는 것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느낌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You should have bought the bigger size. 이번에는 사다, buy 이거의 3단 변화 형태 bought 사용했습니다. 이 3단 변화 PP 형태는요, 뭐 이게 쫙 펼쳐놓고 외우셔도 되지만 보통 그렇게 시험 공부처럼 하다 하면 보통 지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나중에 까먹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문장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You should have bought the bigger size 이 문장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면 사다 buy의 3단 변화형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 bought 이거 아니야? 문장에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실전에서 사용하기도 훨씬 더 편하겠죠. You should have bought the bigger size. 더 큰 사이즈를 샀어야 됐어. You should have bought the bigger size. 혹은 내가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했는데 너무 작다. 그러면 I should have bought the bigger size. 더 큰 사이즈 살 걸. 그러면 좋았을 건데.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번째는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돈을 좀 모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시가 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친구가. 그래서 야, 돈 좀 빌려줘 라고 할 때 야, 비상시 대비해서 돈 좀 모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You should have saved some money for emergencies. 이렇게 써요. 이 돈 같은 걸 모은다고 할 때 save라는 동사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aved some money. 돈을 좀 모으다. 정확하게 얼마를 모으다라고 하면 saved 다음에 그 돈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만 사실 뭐 얼마를 모아야 된다는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모은다. 그냥 조금이라는 느낌으로 some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some이라고 해서 뭐 10,000원, 20,000원은 아니겠죠. 몇백만 원, 뭐 이 정도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조금이 뭐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some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You should have saved some money. 돈을 좀 모았어야지. For emergencies. 이 비상시, 위기 상황을 대처하려면 말이야. 그거를 위해서 돈을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어는 you로 사용하면서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약간 질책할 수도 있고요. I를 사용해서 아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혼자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You should have saved some money for emergencies. 나한테 한다면 I should have saved some money for emergencies.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당신은 어젯밤에 좀 더 일찍 잤어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찍 자지 않아서 늦잠 자서 큰일을 났다. 뭐야 몇 시야? 지금 8시, 9시? 아침에 중요한 회의 있는데? 근데 얘가 막 핸드폰 보고 이러면서 새벽 막 4시쯤에 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내야겠죠. You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자, 이것도 길어 보이지만 첫 번째, 자러 가다는 영어로 뭐죠? Go to bed. Go to bed. 더 일찍 자러 가다. 일찍이 early니까 earlier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이 형태는 더 일찍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go to bed earlier. 더 일찍 자러 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도 아니고요. 세 번째는 지난 밤, 어젯밤. 이거는 시간 표현이니까 맨 뒤에 붙여줄게요. last night. last night.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요. You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자, 멜로디 느껴지시나요? You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네, 약간의 이 공간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여러분들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천천히 You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You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입에 착 달라붙어서 You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쭉 이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멜로디 타시고 의미 단위별로 얘기하시면 듣는 사람도 정말 편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힘내서 해볼게요. 어머니의 충고를 들었어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라고 했는데 엄마가 뭘 알아?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폭삭 망한 겁니다. 그럼 옆에서 와서 You should listen to your mother's advice. 야, 엄마 충고 들었어야지.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막 좋을 건 없겠지만
네, 진짜 얘기하고 싶다면 혹은 상대방한테 약간 충고를 한다는 느낌을 배우기 위해서 이 문장도 같이 연습해 볼게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Listen to 블라블라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listen to your mother이 아니고 mother's advice, 엄마의 충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더 이 충고의 느낌을 강조해 봤습니다. listen, 요거의 3단 변화 가볍게 listened, ed 붙여주시면 돼요. 과거형과 pp 형태가 똑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한결 편하죠. You should have listened. You should have listened. 들었어야지. To your mother's advice. 엄마의 충고를 말이야. You should have listened to your mother's advice. 혹은 내가 후회를 하고 있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other's advice. 아, 엄마 충고 그때 들을 걸.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후회를 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했으면 내가 책임지고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저도 유튜브 하거나 영어 강사 하면서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울 정말 소중한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 찾으면 이렇게 후회를 안 할 수 있다는 네,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갔어야 했어요. 이 진한 아쉬움을 담은 표현이죠. 오늘 배웠던 건데요. 이거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정답 써주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다른 분들 댓글 참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오래 기억될 수 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